번입니다. 뭐 본격적으로 이제 3점짜리 나오죠. 그런데 어떤 영어 표현에서는 뭐 모든 표현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표층적 의미라는 것과 심층적 의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표층적 의미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해석했을 때 나오는 의미.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글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뭐래요? 그림자를 쫓는데 그 그림자의 실체가 아니라.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심층적 의미까지 알 수는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시험 봤는데 미역국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잘 안 쓰나요? 그런 표현? 근데 이때 미역국 먹었다의 표층적 의미는 말 그대로 그 국물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지만 심층적 의미는 시험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거뒀다, 떨어졌다, 뭐 이런 의미인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심층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의 주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주제에 근거해서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거든.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문장에 아예 주제를 아주 명시적으로 던져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문제는 전반적인 글의 주제를 찾으라는 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문제가 아니거든. 주제는 던져주고 그거에 근거해서 어떤 영어 문장이나 표현이 가지고 있는 심층적 의미를 찾아내라는 게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고 디자인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건축가의 지위가 올라갔대. 로마 시대 동안. 자, 로마 시대 동안 건축가의 신분 상승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뭐 돈도 더 많이 벌었을 거고 사회적인 대우도 좋았겠죠? 왜냐면 건축이 상징적으로 뭐가 되었대? 특히 중요한 정치적 진술이 되었기 때문이래. 아, 건축이 정치적으로 중요해지니까 그거를 하는 건축가의 사회적 지위도 올라갔구나. 자, 키케로는 분류했대요. 건축가를. 뭐랑 같이 분류했냐? 저기 뭐야. 의사나 교사나 이런 애들이랑 분류했대. 뭐 오늘날도 의사나 교사는 되게 중요하죠. 아니 사회적인 신분이 높죠. 그리고 비트루비우스는 얘기했대요. 너무나도 대단한 직업 이와 같은 뭐 이렇게 얘기했대. 건축가에 대해서.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읽은 이 문장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죠? 얘네들 다 건축가 대단하다는 얘기잖아. 건축이 대단하다는 거고. 그거는 이미 앞문장에서 나왔어. 얘를 열심히 읽을 필요, 고민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시험을 끝까지 다 못 풀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그 시간이 부족한 걸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일 텐데 첫 번째는 절대적 읽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영어 실력을 높여서 더 빠르게 문장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적절한 힘의 배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되게 어려워서 오래 걸리는 문장이야, 해석하는데. 근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적이다. 그러면 시간을 들여서라도 읽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높은 점수를 받는 거니까 정답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내야 되고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어디서 아끼냐? 상대적으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주변적인 문장들을 빠르게 휙휙 읽어 나가면서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가 그래요. 첫 번째 문장이 예시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마르쿠스 비트루비우스 폴리오. 이름 자체가 되게 건축스럽죠? 자, 얘가 당시에 프랙티스라던 활동하던 건축가인데 시저 시대에 카이사르 시대에 활동을 했대요. 걔가 지배하던 시대에 걔가 인정했대. 건축이 요구한다고. 뭐와 뭐를 둘 다 요구하냐? 실질적인 지식과 이론적인 지식을 모두 요구한다고 인정했대.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뭐 하는 애인지, 얘가 뭐 언제 활동했는지 안 중요해. 근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거는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천적인 부분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 둘 다 중요하다는 거. 그럼 끝났어. 이렇게 중요한 애인데 그 중에서 요구되는 덕목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죠. 근데 정치적인 어떤 상징으로도 이용됐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걔는 리스트로 쫙 등록을 해놨대. 분야를. 걔가 느끼기에 열망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 되고 싶어 해. 전도 유망해. 막 대건축가가 되고 싶어. 오늘날 같으면 뭐 건축과 학생이겠죠? 아니면 건축과 대학원생이라든가. 어쨌든 뭐 그런 건축가들이 마스터해야만 하는 분야들을 리스트를 쫙 해놨대.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뒤에 뭐 나오는지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거기 나오는 분야들의 리스트는 뭐겠어요? 실천적인 노을리지와 관련된 애들도 있을 거고 이론적인 것과 관련된 애들도 있을 거고 그렇겠지. 그래서 뭐 문학과 글쓰기 그 다음에 이게 제도법이죠. 그러니까 초안 같은 거 작성하는 거 건축가면 이렇게 설계도면 같은 거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는 능력, 수학, 역사, 철학, 음악, 의학, 법 그리고 천문학 뭐 이랬대. 근데 이것도 안 중요하죠? 그 다음 근데 그 커리큘럼들이 다 어떤 커리큘럼들이었냐?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대. 그것을 추천하는 걸.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걸 추천하는 뭐 저기 애들이 많은가 봐. 이런 커리큘럼을 추천하는 교육들이 많은가 봐. 오늘날도 당연히 중요하죠, 이런 애들. 그런데 얘네가 오늘날도 중요하다는 게 지금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뭐야? 건축가의 지위가 높았고 그래서 걔네들은 실천적인 거, 이론적인 거 다 알아야 됐다. 이 모든 것이 필수적이었어요. 그가 주장하기에.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건축가, 어떤 건축가, 뭐만 목적으로 쭉 해왔대요? 손기술만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온 건축가는 뭐 없이? 스콜라십 없이. 자, 얘랑 만약에 단어를 둘 중에 하나를 몰랐다고 칩시다. 둘 다 모르면 답이 안 나오고요. 둘 중에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 하나는 알 수 있어. 스콜라십 없이 매뉴얼 스킬만 찾은 건축가야? 근데 스콜라십이 뭔지 알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야 학문이란 얘기잖아요. 스콜라십이. 근데 학문이 없이 매뉴얼 스킬만 찾았다는 건 이론적인 것과 반대되는 실천적 기술을 얘기하는 거겠지. 어쨌든 그런 애들은 뭐 잘 됐을 리가 없죠. 둘 다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예상하는 바가 나올 거예요. 도달할 수 없었어. 권위 있는 자리에.
뭐에 일치하는, 걔네들의 계획과 일치하는 권위 있는 자리에 도달할 수 없었어. 자, 반면에 뭐에만 의존했어요? 이론과 스콜라십에만 의존했어. 이번엔 반대야. 매뉴얼 스킬만 가진 애들은 권위 있는 자리에 도달할 수 없었고요. 근데 이번엔 이론만 가지고 있는 애들이니까 얘네들도 명백하게 한계가 있었겠죠? 근데 걔네들이 그림자만 쫓았고 실체는 쫓지 못했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제대로 된 건축을 하는데 결함이 있었는데 이론적인 것만 있고 어떤 매뉴얼 스킬이 없었으니까 실제로 집을 짓거나 뭐 그러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추상적이고 공허할 수밖에 없고 그림자만 쫓았을 것이다. 몇 번? 3번 들어가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제가 X로 한 대만 빠르게 읽고 넘어갔어도 시간 엄청 단축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누군가는 물어볼 수 있어. 아니, 그래서 힘의 배분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디가 힘 줘서 읽어야 될 곳이고 어디가 힘을 좀 빼고 읽어야 될 건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뭘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정도를 굉장히 잘 읽은 다음에 글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해서 가야 된다니까? 그러지 않고 무작정 달리면 특히 어떤 데서 여러분이 막 헷갈리고 막 정신이 사납고 그러냐면은 이런 거. 뭐 오늘날도 중요한 거 알겠어.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해석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시간을 보낼 거라고. 그리고 뭔 소린지 살짝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부분이거든. 그런 애들은 쓱쓱 넘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의 그 방법을 갖고 지문에 접근해서 풀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